여러분 안녕하세요, 도파민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고민 사연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우리 도미걸들 요즘 또 인간관계에 관해서도 상당히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팍팍한 세상 살기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사연을 쭉 보는데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됐고, 실제로 저도 비슷한 경험으로 굉장히 상처 많이 받았고, 얼마 전까지도 고민했었던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하냐의 문제가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고민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지님 안녕하세요. 고민상담 컨텐츠 정말 열심히 챙겨보고 있는 24살 구독자입니다. 항상 지혜롭고 신박한 답변에 감탄하며 도파민지님께 제 고민을 털어놓으면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성인이 되고 대학교를 졸업한 작년까지 저 포함 3명의 친구와 잘 지내왔어요. 정말 친했고 함께 있으면 즐거웠던 친구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A와의 관계에서 답답함과 서운함, 불쾌감 같은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A는 저를 자꾸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 내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저는 그걸 부정하며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며 증명해야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대할 때와는 미묘하게 다른 태도도 느껴졌고요. 하지만 가까운 사이에서 너의 이런 점이 서운해 라는 말을 꺼내본 적은 없었고, 꺼내기 애매하니까 A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대화를 풀어나갈 자신도 없어서 그냥 속으로만 삼키며 지냈습니다. 되게 현명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까지 읽어봤는데도 상당히 신중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어느 날 A의 말과 행동이 특히 무례하게 느껴졌고, 앞으로도 좋은 인간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에 며칠 고민 끝에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진짜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내용은 너의 이런 행동 앞으로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는데, 쿠셔너 100개 정도 넣고 진심을 담은 아주 긴 메시지였습니다. 저걸 보낼 때도 저는 A를 친구로서 사랑했습니다. A는 바로 답장을 보냈고 정말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적당한 길이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잘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며칠 후 A가 저를 모든 SNS에서 차단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이제 아예 안 볼 생각인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의 감정은 정말 복잡했고 다 풀어내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줄일게요. 어쨌든 제 고민은 A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이후에 B와의 관계입니다. 알고 보니 A는 그동안 B에게 저에 대한 불만을 몇 년 동안 계속 상담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차단한 전날에도 B에게 앞으로 얘랑 안 볼 거다 라는 내용까지 털어놨던 거죠. 저는 A에게 서운함을 담은 메시지를 보낼 때도 B에게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정말 털어놓고 싶었어요. A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내 감정을 전해야 우리 관계가 예전처럼 유지될지가 궁금했고, 그 부분에서 저만큼 A와 가까웠던 B의 조언을 받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B에게 A의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면 결국 B의 마음속에도 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거라 생각했고, 두 친구 모두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래서 B가 여지껏 A의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배신감이 들었고 속상했습니다. 단톡방에서 A가 아무 말 없이 나간 이후에도 B에게서 괜찮냐? 무슨 일이야? 는 연락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B도 그 이후로 A의 이야기만 듣고 무심코 A의 편을 선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후회가 된다며 사과를 했어요. 이 글만 보면 너무 가벼운 친구 사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정말 가까웠고 진심이 느껴지는 소중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B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A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그냥 B와 즐겁게 대화를 하면 예전의 생각이 나고, A의 소식을 어렴풋이 들으면 너무 힘듭니다. 만나고 오면 집 가는 길에, 집에 와서 괜히 침울해지고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손절한 친구와 중간에 껴있는 친구가 불편하다, 그치만 소중하다겠네요. 이렇게 적어보니 답이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알 것 같지만, 그래도 소중한 친구였고 그만큼 깊은 관계였기에 B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1년째 고민 중입니다. 제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거리를 두는 게 답일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걸까요? 도파민지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와 손절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가까웠던 친구에게 부연 설명 없이 손절당하니까 A와 관련된 모든 걸 보기가 힘들어요. 잠수이별 당하면 이런 기분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제가 웃기긴 한데 겹지인이 여럿 있는 SNS도 이 이유로 못 들어간 지 오래되었네요. 이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파민지 화이팅! 이런 경험 너무 누구나 한 번쯤 있는 경험 아니에요? 실제로 저도 이런 진짜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친하게 지냅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이에 2년 정도 공백이 있었고 지금은 실제로 다시 관계 회복을 해서 잘 지내는데 얼마 전에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일을 꺼내면서 내가 유난히 너한테 좀 틱틱거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 왜 이상하게 얘한테만, 민지한테만 오면 틱틱거리는 말투가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 갈등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감정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았던 거죠. 관계에 있어서 저와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풀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저를 볼 때마다 괜히 틱틱대는 것 같아서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생각이 나서 말해본다. 그때 당시에 본인의 입장에서 제가 요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봤더니 너도 이런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했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해줌과 동시에 본인은 이제 나쁘게 말하자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잘 물드는 타입이고 좋게 말하자면 상대의 스타일과 뭐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잘 맞춰주는 타입이다. A 친구가 있을 때는 나도 A에 맞춰서 말투가 나가고 텐션이 이런 식으로 차분해지고 하지만 B를 만났을 때는 또 본인이 어떤 스타일로 변하는지 그리고 저를 만났을 때는 어떤 스타일로 변하는지 각각의 친구들마다 달라지더라. 근데 그걸 떠나서도 저한테 너무 과하게 틱틱거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본인이 혼자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인정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우리 도미걸님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자아가 굉장히 여러 개일 거예요. 이 무리에서 내 포지셔닝은 이런 식이고 요 무리에서 나의 성향은 나의 캐릭터는 요런 캐릭터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내 포지션이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B도 마찬가지예요. A와 있을 때 본인의 자아가 있을 것이고 우리 도미걸님과 있을 때 친구로서의 본인의 자아가 따로 있을 거예요. B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A도 소중하고 우리 도미걸님도 소중해. A가 나한테 우리 도미걸님의 어떤 서운한 것이 될 수도 있겠고 험담거리가 될 수도 있겠고 친구가 막 그런 것들을 쏟아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랬구나 들어보니까 서운하겠다. 그 친구의 친구별 자아, 친구별 역할을 인정해주세요. 여러 개일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 1년 됐다 했나요? 1년 그거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한 3년 지나도 약간 말을 들으면 씁쓸하긴 할 거예요.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3년 지나고 나면은 그래 떨떠름한 시간이 짧아진다고 해야 하나?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결국에 이제 B가 우리 도미걸님한테 사과를 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B에게도 우리 도미걸님이 충분히 소중한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로 인해 너무 많은 인간관계를 차단하지 말어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안녕하세요, 민지 언니. 우연히 알고리즘에 뜬 구독자 고민사연 콘텐츠를 접한 후 명쾌한 해답을 제공해주시는 모습에 반해 도미걸이 되었습니다. 혹시 사랑이 아닌 인간관계 고민도 받아주시나요? 저는 00년생으로 만 25이에요. 저에게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친했어서 남자 고민, 진로 고민, 친구 고민 등 모든 고민을 함께 나눴던 친한 친구인데 요즘 들어 제가 예민한 건지 그 친구의 언행들이 기분이 나빠 언니에게 고민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 개인 사정으로 휴학을 해본지라 아직도 취준생이에요. 작년에 사서직 공무원 시험을 보고 떨어져서 이번 연도에도 도전 중인데요. 그 A라는 친구가 작년에 제 시험 결과를 물어서 불합격했다라고 하니까 올해도 도전할 거야? 얼만큼 더 도전할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찐친인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얼마 전엔 만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연도에도 떨어지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좋은 인연이 되어 능력이 좋은 스터디원을 구해서 공부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제 말에 친구는 근데 그 사람은 뭐 때문에 너를 그렇게 도와주는 거야? 라며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어느 정도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지 꽤나 구체적으로 묻더라고요. 저는 이 시험에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제 시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티를 냈음에도 더 이야기해줘봐 라며 계속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에 시험 끝나자마자 이 친구와 취업 분야가 겹치는 건 아니랍니다. 순수 궁금증. 이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에 시험이 끝나자마자 기분 전환 겸 첫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다가 제가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길래 어디에 갔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야기해주면서 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아.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 이번 여행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아. 취업하면 앞으로 가보고 싶은 나라 도장 깨게 하고 싶어 라는 제 말에 그 친구는 어차피 버킷리스트 세워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 많아. 우리 엄마도 다이빙 자격증 준비하다가 물 공포증 생겨서 그만뒀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덧붙이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해외여행에 대한 결핍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저는 해외여행 갔다 온 거 자랑하려고 한 적 없었고 A가 저한테 여행 갔다 온 사진 보여달라고 했고 썰 풀어달라길래 말해준 것 뿐인데 이렇게 반응하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19금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 남자 관계를 확실히 끝내는 여자로서 연애 횟수가 적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살 성인이 된 이후로 2명의 남자를 사귀어봤지만 둘 다 100일 이내에 헤어져 지금까지 성경험이 없어요. 그걸 그 친구도 알고 있어요. 제가 보수적인 편이라 확신이 들지 않으면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는 스타일이요. 그랬더니 저에게 너가 빨리 성경험이 생겼으면 좋겠어. 남자들은 그 나이까지 성경험 없는 여자 싫어해 라고요. 이거 진짠가요? 다른 친구들은 첫 경험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확신 드는 사람이랑 하고 무조건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 한다 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만 25살이지만 취업 성공하면 남자친구가 생길 것 같은데 20대 중후반까지도 성경험이 없으면 남자들이 싫어하나요? 이런 굵직한 이야기들을 보시고 그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민지 언니가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부탁드려요. 가치관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뭔가 우리 구독자님이 내 친구 이렇게 해서 나 서운하겠어. 근데 얘 자격지심 있는 거 맞지? 느껴지거든요? 자격지심 있는 것 같아요. 문장 한 문장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덧붙이며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님도 여기 19금 이야기를 보면은 다른 친구들 첫 경험이 소중하기 때문에 너 진짜 소중하게 해야 돼, 신중하게 해야 돼 라는 말에 귀를 더 열고 있잖아요. 이거와 반대되는 의견은 아니 얘는 내가 진짜 소중한 거 맞아? 그 가치관이 다른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친구의 입장에서는 우리 친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혹여나 상처받을까 봐 도파민 디피션 혹여나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첫 성경험에 괜히 이상한 똥차 굴러와가지고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너가 경험이 많다면 조금 더 분별력 있고 판단력이 서니까 너 스스로도 상처를 덜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말해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진짜 날 뭘로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면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가치관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도 실제적으로 실제로 어떤 결핍인지 모르겠으나 결핍이 없어서 나는 여행에 뭐 표면적인 말만 보자면 큰 가치관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 여행 왜 혼자 했어? 너무 행복해. 나 이거 동기부여가 너무 돼. 여행이 동기부여의 수단인 반면 이 친구에게 여행은 좀 그렇게 막 아직까지는 동기부여의 수단이 아니잖아요. 큰 동기부여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둘의 가치관이 굉장히 다른 것 같고 이게 사람이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확 티가 난다요? 나랑 안 맞았던 부분들이 확실히 티가 나요. 특히 가치관 같은 경우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식으로는 뭔가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비슷비슷해요. 고민도 비슷비슷, 주변 환경도 비슷비슷.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 내 옆에 있었던 이 친구가 굉장한 위로가 될 수 있고 나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있는데 다른 상황, 다른 환경이 돼버리면 다른 부분이 확 티가 나요. 확 드러나요. 진짜 수면에 확 드러나요.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거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마음을 큰맘 먹지 않아도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좋게 보자면 중고등학교 때 친구잖아요? 이렇게 한번 싸워도 붙기가 쉬워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다투고 이해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시 화해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도미걸님이었다면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 안 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뭐 되게 예민한 질문 많이 했잖아요. 야, 너 이번 연도 떨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재수없게 그런 말 뭐하러 해? 왜 이래? 본인만의 대화 차단 스킬로 대답을 하지 마세요.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내 말에 딴지 건다? 약간 쿨타임 가지세요. 연인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상대가 나의 신경을 긁는다. 살짝 멀어지세요. 약간 이 거리를 두면 내 마음에도 그 빈 공간에 찬바람이 싹 들면서 약간 환기가 돼. 되게 뭔가 좀 여유로워지거든요. 그때 다시 만나세요. 내 상황이 여유가 생기든 내 마음의 여유가 생기든 어쨌든 여유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제일 좋은 게 쿨타임 아닌가. 그러면 되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다리에 쥐가 나는 관계로 살짝 앉아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니 저도 고민 있어요 하시는 분들 여기 DM이나 메일 주소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